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조터팬입니다. 오늘 있었던 간단한 뉴스 몇 개 훑어보면서 시황을 살펴보시고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환경 문제를 코멘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걸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보류한다라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한 발언에 심각성을 알았는지 비트코인 대신에 다른 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로 코멘트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올해 안에 미 증시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밤 사이 그리고 아침까지 비트코인은 무려 12% 급락을 했죠. 보통 비트코인이 1%만 빠져도 다른 알트코인들은 3%에서 4%나 빠지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조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는 우리기술 투자 등 암호화폐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한국 증시는 미국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대외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네요. 다음 기사로는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가 휘청였다라고 하는데요. 곧버스까지 가세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3일간 6조 원대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 주요 타깃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이 타깃이었는데요. 이달 들어 인버스가 무려 450억 원어치나 순매수가 되었고 공매도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4.6조 원이나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발 인플레 공포가 있었고요. 미국발 인플레 공포는 세계의 증시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애널리스트는요, 금융주, 경기 회복, 소비주, 예를 들면 항공, 숙박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코멘트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정책 진단과 대응 전략에 대한 뉴스를 들고 왔는데요. 2, 3년 내에 집값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라고 하는데요. 청약제도가 부실해서 3040 분들이 조금 좌절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 국민평형추첨제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만 따라가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길이 열려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성수 정비구역 등 재개발 핵심지를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급 절벽 상황을 고려해서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시장 흐름에 맞게 손봐야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2, 3년 내에 집값 급락이 없을 것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역대 대한민국 집값이 급락했던 역사가 딱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IMF 때였고 두 번째가 리먼 브라더스 때였습니다. IMF 때의 경제 위기, 한국의 부채 수준, 재정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IMF 같은 위기는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미국 경제를 뒤흔들 그런 큰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적어도 2, 3년 내에 집값 급락은 없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대선 양자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5.7%, 이재명 경기지사가 35.5%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단기 매매를 하시기에는 매우 적합한 변동성 장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는 어디서 진입하시고 어디에서 빠져나오실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농심이라는 종목이고요. 미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다. 증권사 의견은 그에 따라 매수라고 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농심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50년 넘게 사랑받아온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특히 이 깡 종류, 양파깡, 고구마깡, 감자깡, 옥수수깡 등등 매출 100억대를 돌파했고 라면 쪽으로는 계속해서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죠. 농심의 재밌는 사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명은 말 그대로 농심, 농민의 마음을 뜻하는 거고요. 창업주인 신춘호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식품에서 형제끼리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신격호 명예회장이 신춘호 회장 동생의 라면 사업을 반대해서 독립해 세운 회사가 농심이고요. 창업주인 신춘호 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친동생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정말 매우 나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심, 라멘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고 다만 업계 1위에 비해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구조조정이 없고 대체로 칼퇴근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농심의 투자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22년 해외 합산 영업이익 비중은 44%, 45%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고, 미국 제2공장이 21년 말, 늦어도 22년 초 중으로 가동될 시에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으로 캐나다, 남미로 지역 확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농심의 한국 라면 시장 점유율은 2018년 54%에서 21년 56.1%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분기까지도 전년 기저 부담이 아직은 상당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해외 사업 부분의 성장세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기대치에 부합할 1분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기대치에 부합할 1분기라고 나와 있는데, 1분기 농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6,701억 원, 영업이익은 369억 원으로 종전 대신증권 추정 영업이익 423억 원은 하회할 전망, 기대치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긴 하지만 컨센서스 기준 384억 원에는 부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팬데믹 확산 초기 수요 급증에 따른 기저 부담으로 내수 라면 매출액은 마이너스 11%를 달성했죠. 물론 YOY 기준으로요. 스낵 매출액도 마이너스 8%. 그래서 역신장이 불가피했으나 2019년 1분기 대비로는 내수 라면, 스낵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고 평년 대비로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1분기 수출 및 해외 법인 실적 호조에도 21년 1분기 수출 매출액은 플러스 16%, 중국 법인 매출액은 플러스 4%, 북미 쪽은 플러스 8%로 YOY 성장 추세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당사 추정,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글입니다. 연간 실적 추정 변경이 되었는데요. 수정 전에서 수정 후, 그러니까 더 높은 수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미국 제2공장 2021년 말, 늦어도 22년 초 중으로 가동이 될 이 공장의 가동이 빠르면 빨라질수록 연간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농심의 PER 밴드 차트와 PBR 밴드 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오르고 지금은 이 자리를 리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가 변동한 이유가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맥, 팜유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고, 한국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라면 월간 전체 수출 추이를 보시면요, 2015년부터 여기가 21년 데이터인데 해가 갈수록 1월 데이터가 점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라면 시장에서 가격이 인상돼서 마진이 더 높아졌죠. 오늘의 간단한 농심 브리핑 결론이고요. 2분기까지도 전년 기저 부담이 상당하나 해외 사업 부분의 성장세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중요 포인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제2공장 가동이 빠르면 빨라질수록 실적에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동향과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두드러졌는데요. 기관의 5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가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여기서 막대가 세워지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 또한 같이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인은 단타를 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이날 수익 실현을 한번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수세가 건재하기 때문에 기관, 외인의 동반 매수세,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농심의 월봉입니다. 월봉 21선 위에 다시 올라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지받아야 할 자리가 이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가 아까 40만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과거에 그어놓은 저항선이 39만 9,500원입니다. 그러면 40만원하고는 거의 한도 틱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항도 40만원이다. 증권사 목표가랑 동일하기 때문에 40만원이라는 목표가는 현실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으로 보셨을 때요, 주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초입 상태로 다시 강한 상승 추세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현재 조금 밀집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뭉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간에 한 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다시 대량의 수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주봉상 단기 저항은 35만원에서 36만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아무리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더라도 35, 36에서는 한 번쯤은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실 때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자세하게 보더라도 대량의 수급이 진짜 발생했고, 거래량과 함께 여기 외부에서 발생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가가 돌파를 했구나 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살짝 하락한다 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쯤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 30만원 극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저항 목표가 동일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실질적인 매수 시작하기에 좋은 자리가 주어졌고요. 더하여 대량의 거래량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하기에 상당히 준수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와 외인의 매수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2분기까지의 실적보다 재조명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식품주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시황 정리와 농심에 대한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